1916년도 그 당시에 만주 함흥 학생 사건이 있었는데 일경에게 쫓기는 독립군이 있었는가 봐요. 쫓아가는 일본군 경찰을 쇠스랑으로 때려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독립군을 따라서 바로 만주 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1898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출생한 강근호는 학생운동에 연루돼 만주에서 체류 중에 신흥 무관학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강근호는 당시 강화린이란 이름을 사용했으며 1920년 4월 60km를 걸어 2개월 만에 사관 연성소에 도착해 제1학도대 제3구대장 겸 교관을 맡았습니다.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런 분만 알지 그 아래에 무수한 지휘관들 그리고 그 군인들을 뒷바라지한 많은 우리 동포 사회가 있습니다.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10월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일제의 압박으로 독립군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대대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봉오동에서 쫓겨가 이렇게 와가지고 백두산 아래 여기서 요쪽 지역이 청산리 전투에 봉오동 이기고 나서 4개월 동안 쫓겨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 계속 뭐 압록강 두망 접경 지역에서 많이 싸웠어요. 마을에 전부 불 지르고 뭐 분사를 죽이고 조그만 어린 애까지 다 죽였거든요. 김좌진, 나중소, 이범석이 지휘하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을 주력으로 한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하게 됐고 숲속에 지리를 잘 알아요. 지형 심리를. 성산 쪽 몰고 온 거지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 협곡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 한쪽 몰아넣는 거죠. 전투 대금평 전투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1중대장이 돼서 거기서 이제 큰 전과를 올리죠. 그때 20살밖에 안 됐어요, 강근호 지사. 강근호 지사는 4개 중대 중 가장 젊은 중대장이었던 제1중대장으로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 당시 20년이면 아직 일본군이 그 러시아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을 저 연해주와 시베리아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밑 외교를 해요, 일본하고. 러시아의 간계로 흑하 사변을 맞아 지청천 장군을 비롯한 강지사 등 70여 명이 시베리아 바이칼호 남단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형무소에서 1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군 영창에 넣고 굶기고 고생을 무지무지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무기를 이제 해제라 했어요. 해제, 무장 해제. 그때 독립군들이 많이 사상자가 나와요. 이 같은 소련의 가혹행위가 상해 임시정부에 알려지고 여론화돼 석방이 되긴 했지만 대한독립군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은신을 하며 항일운동을 펼쳐나갔던 강근호 지사는 드디어 조국이 해방되고 난 2년 뒤 귀국을 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조국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동기들이 다 사령관이고 장군이고 이런 전시 상황이지만 소위부터 들어가서 5개월 만에 중이 되고 뭐 대위 되고 계급에는 연연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공산군으로부터 내 조국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연합작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군이 통역 없이 그냥 대화가 그냥 줄줄 됐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어디 가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연합작전도 잘 되고 그래서 미군들한테 미군 훈장을 받아요. 무공 훈장을. 강근호 지사는 103사단 122연대 연대장으로 있을 때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희생했던 인생의 동반자 이정희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오면 항상 둘 분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죠. 숙연해지고. 이정희 여사의 사연을 알고 나서부터 참 이 사람 엄청난 분이다. 이정희 여사가. 초대 국무총리 때 이시영의 정손녀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꼭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독립군 집안이구나. 다른 거죠. 대구 낙동강 전투 때 학도연군으로 자원 입대를 하시죠. 곧바로 북진할 때 여군 2기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여군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여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막 생각도 못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진해서 들어가서 여군이 됐다는 사실은 대단하다 이 얘기죠. 여군으로 활동하던 그녀는
미 8군 벤플리트 사령관이 초청한 크리스마스 파티장에서 강근호 지사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미군들은 전시 상황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강근호 지사님 초대를 받았는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이정희 여사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강근호 지사의 애국 정신을 존경해왔던 이정희 여사는 1953년 전쟁 중에 32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956년 제대 후 가족들과 부산 영도에 있는 판자촌에서 살게 됩니다. 판잣집이 워낙 작아서 강근호 지사님이 대각선으로 누워야만이 가능한 사이즈예요. 다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집 들어가보면 전부 판자촌이에요. 내가 찾아갔던 곳은 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또. 그리고 나와서 강근호 지사가 뭐 올바른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았냐면 그것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영도의 판자촌에 살았다는 건 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보면 돼요. 강근호 지사는 철저히 북한에서도 그렇고 남한에서도 그렇고 지지할 곳,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독립군이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던 건 이정희 여사 아니면 그럼 못 살아요. 그때는 벌써 약간 병환이 깊은 상황에서 예편하시고 곧바로 부산에 내려오시는데 퇴임하시고는 거의 뭐 저를 끼고 살다시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군인 잠바 안에 저를 이렇게 쏙 이렇게 집어넣고 안고 계신 적이 있다. 군인들이 항상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또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기억들. 더운데 모자 벗으세요. 채취 같은 거 그런 것이 살짝 남아 있죠. 그래요. 늘 자신의 생사보다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강근호 지사.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를 위해 애국했던 강근호 지사는 1960년 향년 63세로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작은 판자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60년 강 지사가 돌아가신 후 남편의 동성 무공 훈장을 가지고 미군 하야리아 부대를 찾아가서 사령관을 만납니다. 그 사령관이 그 훈장을 보고 바로 거수경례를 하더래요. 이렇게 무슨 장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 사업에 대한. 그리고 하야리아 부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보육사로 취업이 돼 일하게 됩니다. 이정희 여사님 하시던 고아원, 성가보육원 보살피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타가소를 만들겠다. 그 대신 캐노피를 2동을 달라 이랬어요. 비용은 우리 고아원에서 되겠다. 최초로 국내에 타가소를 만드셨어요. 6.25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미망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성가보육원과 제7피복창내 타가소에서 돌보게 됩니다. 이후 이정희 여사는 1964년 장산개척단 단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장산개척단 이정희 여사님이 옛날에 장산에는 이렇게 나무가 없이 이렇게 벌거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불모지 같은 데를 장산개척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다시 살게 만드는. 제가 10살 때 우리 여동생 4살 때 이 깊은 산 속에 데리고 와서 이제 장산개척단은 전쟁 이후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아들, 그다음에 남편 잃은 부인들 상위 군경이라 가지고죠. 다친 분들을 모시고 장산을 그렇게 개척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개척단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거기 수십만 땅을 주고 이걸 개발해라. 50만 평의 허허벌판을 개간해 모정원을 만들고 2000년 4월 25일 육군 제53사단 장병들의 성금으로 강지사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집니다. 사회복지라든지 더 나아가면 새마을 운동이 되는 건데 시발점이 되는 게 발을 디디셨다는 거예요. 이정희 여사님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봉사하는 게 목적. 아이들이 성장하면 청산리 전투에서 산화한 이름 모를 독립군들을 위해 작은 돌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기를 바란다. 장산 개척단 이후 이정희 여사는 강근호 지사의 유언을 받들어 1990년 2월부터 총무처와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훈장의 정식 수여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국방부의 독립운동가들 훈장 찾아주기 운동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강근호 지사의 위치를 제자리에 찾는데도 오랫동안 걸렸어요. 강근호 지사님이 대전 현충원에 가실 때 함께 가신 독립군만 한 150명 됐어요. 90년도에.
많은 부분이 다 묻혔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다 입을 말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 기록에 남겼겠어요. 우리 세대는 지나가니까 왕복은 다 돌아올 수 없으니까 희생이죠, 그죠? 조국을 위한 희생. 누가 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쳐가지고 조국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기의 시간, 노력, 모든 것을 다 국가에 바쳐서 6.25에서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또 그 조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두 분. 독립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그분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다시 현대사에 연결시킨 사람. 이런 여성은 대한민국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뭔가를 보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니까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뭐 봉사를 해서 보내지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뿐이고 고마울 뿐이고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순간마다 이름 없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함께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었던 강근호 지사. 우리는 강근호 지사의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